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지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사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보지 못했던,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반지성주의가 나왔어요.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제 반지성주의자들의 행태 때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35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반지성주의가 뭐냐면 영어로는 anti-intellectualism이라고 하죠. 여기는 또 이제 반주지주의라고도 해요. 반주지주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성, 지식인, 지성주의를 적대시하는 태도와 경멸하는,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뭐라면 철학, 교육, 문학, 예술, 과학이 쓸데없고 경멸스럽다고 조롱까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던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떠냐면 학계의 엄격한 기준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자신들은 지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 사전적 의미의 반지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 대중을 중심으로 한 담론에서 반지성주의자들은 정치적, 학문적, 엘리트에 맞서는 대중들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자처를 해요. 자기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를 하죠. 이것도 뭐죠? 불평불만이 어떻게 이제 왜곡된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배운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관심사와 유리된 계층이다. 대중과 유리된 그 사람들은 정치에 관계된 담론과 교육, 고등교육 같은 걸 전부 다 전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왜곡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왜곡을 하죠? 선전선동의 형태로 왜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반지성주의자들 행태입니다. 반지성주의는 전체주의다운 독재적인 정치 체제에서 정치에 관계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완전히 압살하죠. 완전히 압살하고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현재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 국회의 양상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반지성주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돌프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투쟁인가?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죠. 사회주의 도이칠란드 노동자들의 포퓰리즘, 레토닉 이런 것들이 바로 반지성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독일이 융성할 수 있고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웬만한 진화론 이런 것도 거의 다 부정을 하는 거죠. 부정을 해요. 그래서 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사전적 의미에 나타난, 그리고 실제 이제 진행되고 있던 그런 반지성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그럼 지성주의가 뭔가? 지성주의는 뭘까요? 지성주의는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인텔렉츄얼리즘이겠죠. 안티가 아니고 또 주지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지성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의지나 감정, 인간의 의지나 감정은 뭐예요? 객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이잖아요. 의지나 감정보다는 지성을 중요시하는 세계관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이제 지성을 중요시하는 세계관. 철학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본원을 이루는 것이 지적인 정신 세계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실제 하는 행동보다는 관조하는, 즉 사변적인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존중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인식론의 경우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이성론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은 이성 또는 추론에서 유래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는 실제 있는 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독재주의에서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들이 독재를 해놓고 나서 독재가 아니라도 우기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반지성주의 그 행태를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봉사가 어떤 거죠? 물론 봉사에는 전부 다 작고 크든 간에 어떤 형태를 나눌 수 없고 그 숭고한 정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예요? 정치는 뭐죠? 정치는 굉장히 큰 어떤 거죠? 국민을 대변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원래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회의원 왜 하죠? 자기의 모든 비리를 막 감추고 나서 막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장관이 되려고 해요. 그걸 또 장관으로 인정한 대통령들도 있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실제 정치인들은 봉사활동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출세와 자기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반지성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대 할머니를 이용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마치 자기가 정말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라는 거 정말 증명되는데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 당이 정말 어때요? 반지성주의 잔태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벌써 딱 떠오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북한 지원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재산 축적에 어떻게 됐어요? 활용을 했죠. 이용을 했죠. 이용. 그리고 마치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시키게 만들었죠. 이런 사람도 또 어땠습니까? 자연보호의 미명하에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연 파괴했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 태양열 전광 그 판 이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5년 이상 쓰는데 그 전부 다 중국 제품 갖다 썼죠. 거기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이 또 많이 있겠죠. 지금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못 쓰게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의 영달을 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죠.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의 대북 지원은 정말 동포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이 아니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려는 대북 지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퇴진할 때 어때요? 굉장히 영예스럽고 자기는 정말 멋있게 봉사한 사람처럼 퇴임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반지성주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실제 보면 또 방탄소년단, 어떤 참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군 복무를 면제해주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들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시작했습니까? 자기들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왜 군을 면제해주자는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생각이 없어요. 마치 과거에 천안함 폭침했을 때 그 증거가 없다. 북한에 했다는 증거 없다. 그렇게 얘기한 지금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반지성주의자들의 가장 좋은 본보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 비리들이 이제 나올까봐 국회의원 되면은 일단 이제 구속 안 되잖아요. 불구속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에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뭐다? 국민들의 모든 이성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은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은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반지성주의의 예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행태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때요? 어떤 것이라도 왜곡 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왜곡 가능해요. 정말. 그리고 아니래요. 금방금방 막 말을 바꿔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지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해요. 자기가 국회의원,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었습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거예요? 봉사자인데 정말 군림하려는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이번에 보니까 막 그런 경우도 막 나타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반지성주의자들의 행태는 바로 뭐냐면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개인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개인주의는 내가 잘함으로써 모든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 이 국가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의 이익만 오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북한 추종 세력 행태로 막 나타나요. 지금 간첩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생각을 정말 잘못해요. 자기 생각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자꾸 우겨요. 합리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반지성주의자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반지성주의자들 행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누구를 꼬집어 살 수 없어요. 많은 그 부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지성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막 하죠.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지자체 선거가 있을 건데 거기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 자기들이 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막 속이고 이제 당선만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지성주의의 행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성주의는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자들이 활보치는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뭐냐면 고전적 자유의 원리, 이게 이제 그 서구 민주주의죠. 원리 하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정치 이념과 통치 체제가 바로 뭐죠?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거는 이제 잘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죠. 선거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왜곡돼 있잖아요. 입법에서 그 독재를 막 쓰다시피 하잖아요.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권력 분립 형태. 그 다음에 열린 사회에서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정말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수하는, 자기들 필요하다고 막 바꾸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은 인정하에서 뭐가 활성화되어 있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유재산 인정된 거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인권의 평등, 시민권, 그 다음에 시민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됩니까? 많이 되죠.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하면 우크라이나 뭐 일주일도 안 갈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다가 1940년대 후반에 이제 45년대 이후죠. 아니. 그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그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제 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분리됐잖아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말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정말 안타까운 나라들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씩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푸틴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시진핑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뭐 고층 아파트에서 출입문 봉쇄하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오다 죽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북한 어떻습니까? 북한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참 안타까운 일이 할 수 없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돋보이는 거죠. 정말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치 체제이다. 그렇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된 정치 체제이다. 자유주의가 배척된 민주공화제. 그렇죠. 인민민주공화국이니까.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는 양심이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코 없죠. 있으면은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문화적 심적 통일, 심적 문화적 통일주의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북한 동포들을 완전히 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맛보게 하는, 우리 품에 안기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문화적 심적 통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통일이 빨리 돼야 됩니다. 이 반지성주의자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게 지금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왜곡된 상태의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려면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자유, 아니 진보와 보수가 맞서서 정말 우리 대중을, 우리 국민들을 선도하고 국가를 멋있게 이끌어주면 그런 정치도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이제는 통일이 돼야 돼요. 그 반지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통일 자체가 이제 다시 부각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나와야 돼요. 우리뿐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모두의 각성이 다시 한번 촉구되고, 다시 한번 통일의 붐이 다시 일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지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